대테러 선생님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네. 이 대테러 상황실에서 나간 그 보고 문자 이보죠. 이보가 상황문자 이보, 네. 어쨌든 대테러 센터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아까- 만들어진 거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대테러 만들어졌잖아요. 종합상황실이라는 상황실에서 기재를 만들어졌죠. 했는데 아니 네. 그것만 얘기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내용은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드렸어요. 최종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그럼 대테러 센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조직에서 마지막 문서가 만들어진 곳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축소 왜곡했던 문자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보고가 됐든 어쨌든 최종 컨트롤 타워에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든 조직에서. 그러니까 전제적 아니 그게 틀려. 아니 조직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직에서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네. 맞는데 그래서 그러면 테러 발생 시에 아니, 컨트롤 타워라는 이게 이제 축소 왜곡됐기 때문에 이게 가짜 뉴스의 생산 기지가 대테러 센터 상황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 이게 나중에도 다시 조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테러 센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책임 규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예. 그 문자 내용에 관련해서는 우선 작성 기관에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테러라고 판단이 나중에 나면 그 관련된 보고, 유통 이런 체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것이고 추가적으로 저희 센터에서도 관련되는 내용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네네. 컨트롤 타워를 물어보잖아요. 이 상황을 볼 때 이 문자가 마사지를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의 손길이 닿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최종 책임의 창구가 어디였냐? 대테러 센터의 상황실이었지 않습니까? 거기 상황실의 최종 책임자는 대테러 센터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책임지고 대테러 센터장이 이거 규명을 해야 된다. 규명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일단 예, 규명하시죠. 제 권한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 권한이죠. 왜 그러냐면 아니, 컨트롤 아닙니다. 타워의 최종 책임자를 오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테러에 대한 총 책임자는 접니다. 그것은 네. 전제 조건이 테러이다라고 확정이 될 때입니다. 테러이면 대테러 네. 센터는 테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다 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우리 유철한 네. 권익위원장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제가 상식적인 질문만 좀 드릴게요.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요. 현장에. 그래서 헬기 이송, 위급한 상황에서 헬기 이송은 당연한 것이다. 그걸 누가 확인해 줬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산 외상센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의 헬기 이송은 당연한 것이다. 절차에 따라서 했다. 누가 확인해 줬습니까? 남화영 소방청장 해줬죠. 예, 현장에 있는 거예요. 현장에요. 그거 당연한 거죠. 이걸 가지고 권익위가 다시 언론 플레이하고 해서는 프레임 전환하려고 권익위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는데 수많은 국민들이요. 이거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서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이게 대통령 기록물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70%가 이 문제에 대해서 뇌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고 권익위가 나서서 이걸 규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국민들이 그러면 바보예요? 아니 그래도 저기 법에 그 아니 청탁금지법에 법을 떠나서 예. 지금 자꾸 보면 이 정부가 뭐냐면 법 기술자들이 많아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에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 70%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이 명품 가방을 받았다라는 게. 그리고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알려지면 그건 국가 망신인 겁니다. 지금 그 권익위원장님이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명품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국가 망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의원님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그래서 이거 이해하고요. 우리 이게- 권익위원장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데피니션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품 가방을 지금 이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로 하는 순간부터 정말 이거 헛발질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권익위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걸 보는 건데 지금 권익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누구를 권익을 할 것인지 이거 정권의 권익위
미안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위원장님이 지금 제가 이력을 보니까 무슨 시민의 대변자였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근거에서 명품수수 의혹이 정말로 시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지를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부터 권익위원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어쨌든 현재 그 아마 그 오전에도 이제 그 강민구 의원님이나 윤한홍 의원님 말씀이 아니 이분들 얘기하지 말고 권익위원장이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권익위원장 지금 대통령 기록물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저는 아니면 이 말 취소하셔야 됩니다. 이 예, 자리에서. 예. 아직은 그 조사 중이다 그래서 다 말씀 못 드린다고 했죠.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 이게 어떻게 대통령 기록물이 됩니까? 어쨌든 그거 빨리 취소하십시오. 아니 기록물이 될 수도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제가 단정적으로 따라하는 결을 누가 그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의원님 그래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그냥 제 말씀은 어쨌든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받아서 이제 국고에 그 산입시켰다는 취지의 그런 해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우리 일종의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아니 그래서 결론은 권익위원장 대통령 기록물을 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아니 그런 해석 여지도 있는데 아니 지금 조사 중이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말씀 못 드린 거예요. 국민의 이걸 법의 판단이 아니라 법 이전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분들을 바라보셔야 이분들과 접근이 된다. 이 말씀. 예, 그 말씀도 이해를 하고요. 다만 어쨌든 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권익위원장 입장에서 국가 기록물이라는 표현 앞으로 쓰지 마십시오. 네, 그건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고에 기속됐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